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 시간은 면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기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께 다양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잘 보여드렸습니다.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래 이제 수고했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게나 라고 하는 질문을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답변만 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조차도 일부 교수님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는데 예 없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이야기하죠. 저 학생은 합격증을 반납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잘 해놓고 마지막에 또 기회를 줬는데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할 말이 정말 없어서 그런가? 저 녀석이 이제까지 너무너무 자신 있게 했으니까 이 정도도 합격된다라고 하는 오만한 태도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를 줘도 자기가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녀석이로구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회를 주었으면 정확하게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다른 추가 질문이 당혹스럽게 제기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안 해 가신다면 여러분 바보 아닌가요? 그 질문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무조건 1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다른 동영상에도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이야기한 거 말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사실 고등학교 3년 과정 중에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 외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거기도 제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발췌독한 것도 몇 권 있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렇게 해야지 다른 학생들까지 쉽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게 많은 책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매우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도서관에 가서 고등학교 3년 과정 속에서 제목만 보고 읽지 못한 것들을 제가 메모해 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즉 독서 카드를 만들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독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3년 과정 속에서 특히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문과를 할지라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심지어는 의학 파트의 제목만 들은 글들을 대학 1학년 동안 가능한 도서관에서 그 책을 모두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제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범주의 책을 읽었을 때 교단에 섰을 때 전 교과를 설명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살짝 또 보충한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분 봉사활동 참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정성 있게 활동하셨나요? 못 하셨잖아요.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과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해서 그분들 도와드렸나요? 그리고 지역 봉사센터 가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 주긴 했지만 진정성 있게 모든 것을 여러분 쏟아봤나요? 하고 싶어도 학교 일정 때문에, 내신 때문에, 모의고사 수능 때문에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 혼자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양로원에 가서 또 지역 아동센터 가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적어도 1년간은 다시 학습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 제가 여러 사례를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두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소재를 자꾸 빼앗아 오는 것 같아서, 즉 옳권행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소서에 기록한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샘플 본보기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저를 안내해 준 조교가 너무나 부럽습니다라든지, 또 이제까지 19년 동안 저를 케어해 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보답해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머님을, 아버님을 각별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든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네가 가장 기억나는 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자네 인생에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것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냥 바로 이제 마무리 짓고 나갈 때 어떤 태도를 하는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학생이 감명 있게 읽은 책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도움이 되는지 이거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운 강좌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감명 있게 읽고 그 책의 어떤 부분이 감명을 받고 또 내 인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